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JHS 파워바라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비도 기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루비는 트림벌의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비는 스케치 유케이션의 익스텐션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익스텐션 메뉴를 클릭을 해서 스케치 유케이션 익스텐션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툴바가 있으신 분들은 툴바를 클릭을 해도 되겠죠. 이 화면에서는 지금 검색창이 안 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최대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아래쪽에 돋보기가 보이죠. 돋보기 클릭. 자, 검색창에 JH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몇 개가 보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최신 버전이 가장 좋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2020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스케치업 2021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2019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스케치업 2020을 쓰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2020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은 저처럼 툴바가 생길 겁니다. 자, 스케치 유케이션에서 우리가 루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케치 유케이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루비 설치 방법 총정리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루비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툴바가 화면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케치업을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는데도 툴바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뷰 메뉴에서 툴바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툴바가 보이죠. 여기에서 찾아봅니다. JHS니까 내려오시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이죠. 이 부분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툴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현재 툴바가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설치되어 있는 루비 목록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툴바 정리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헬퍼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중간점에 캐드파드 팩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이콘이 있고 파워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메뉴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고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 파워바 버전에 따라 가지고 헬퍼 메뉴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익스텐션 메뉴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콘을 보시면은 앞에 체크가 된 게 있고 체크가 안 된 게 있죠. 일단 체크가 된 부분들이 여기 툴바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그런 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체크를 꺼주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는데 세이브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스케치업을 다시 실행하면은 그때 반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디폴트 상태입니다. 처음 설치하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보이죠. 아마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디폴트 상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닫으면 되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6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6개는 우리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기능 중에 소프트 앤 스무스 엣지 있죠.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3개는 안톤이라는 분이 만든 거고 나머지 3개는 노블렛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합쳐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서 준비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2개를 불러왔습니다. 일단 얘는 좀 올려놓죠. 더블 클릭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툴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올라갑니다. 다시 앞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내려오죠. 자, 그림을 2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형 형태로 만들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서
STL 파일로 저장한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STL 파일은 폴리곤 메시 파일이라서 가져오면은 이렇게 줄이 많이 보입니다.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죠. 자, 이게 폴리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기본 툴에 있는 소프트 엣지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속성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소프트 엣지라고 트레이가 보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윈도우 메뉴에서 디폴트 트레이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여기 안 나타납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각도가 0도로 맞춰져 있죠. 자, 이 각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직선으로 오다가 살짝 꺾어지죠. 이 꺾어지는 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도부터 올리다 보면은 가장 작은 각도부터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자,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옵션이 두 가지가 보이죠. 스무스 노멀이 있고 소프트 코팔라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무스 노멀부터 제가 끄고 작업을 해보죠. 자,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지만은 이런 엣지 부분은 표시가 좀 납니다. 다시 옵션을 켜고 작업을 해보죠. 자, 옵션을 켜니까 완전히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이런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코플라나, 자, 이 부분은 동일 평면상에 있는 엣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끄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의 엣지가 다 보이죠. 여기는 같은 평면입니다. 우리가 탑으로 봤을 때 다 평면이죠. 그래서 자, 이 옵션을 끄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처리가 안 되고 키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다 처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툴에 있는 이 기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 있는 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닫아놓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창이 하나 열리죠. 여기도 슬라이드 바가 있고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는 두 개의 옵션은 우리 기본 툴과 똑같죠. 아래쪽에 3개는 기본 툴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자,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은 기본 툴과 똑같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옵션들이 동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자, 세 번째 옵션에 보시면은 소픈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커브를 하나 그려놨죠. 지금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얘를 체크를 하고 움직이면은 가운데 있는 커브도 같이 안 보이죠. 이 부분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자, 여기 있는 소프트 커브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include sub instance, 얘도 설명을 드리죠. 자, 이거는 얘가 그룹이고 얘도 그룹이죠. 이 그룹 두 개를 묶어서 다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룹 안에 다시 그룹이 또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룹을 선택을 하고 조절을 하면은 전혀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include를 클릭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죠.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include sub instance는 그룹 안에 다시 작은 그룹 또는 컴포넌트가 들어있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매트리얼 디바이더. 자,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제가 매트리얼 입혀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형에 제가 간단하게 재질을 입혔습니다. 지금 색깔로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체크를 안 했죠.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은 자, 부드럽게 처리가 되지만은 색상의 경계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다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해보죠. 자, 경계 부분도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즉, 매터리얼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부드럽게 처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소프트 커브나 소프트 매터리얼 이 부분은 기본 툴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기본 툴은 include sub instance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직접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하위 그룹을 잡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옵션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리비얼 쿼드란트라고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도형을 전부 쿼드 페이스 형태로 다 바꿔줍니다. 쿼드 페이스가 사각형이죠. 사각형. 일단 클릭을 해보죠. 지금은 이 부분이 다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죠. 클릭을 하면은 중간에 있던 선은 없어지고 전부 사각형만 남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하이드 처리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쿼드 페이스는 우리가 비정형 모델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정형 모델링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비정형 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아이콘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바를 조금 조절을 해서 한 50 정도 만들어 놓을까요? 예, 이렇게 하고 얘는 닫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아이콘에서 설정한 값이 있죠. 자, 이 값을 그대로 실행시켜 줍니다. 얘를 잠시 그룹을 풀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는 값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아이콘에서 설정한 값을 그대로 실행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다섯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클릭을 하면은 작업 전으로 되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작업이 잘못되었을 때 클릭을 하면은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콘.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콘도 두 번째 아이콘처럼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 두 번째 아이콘은 우리가 첫 번째 아이콘에 설정된 값으로 작업을 하죠.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체적으로 설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아이콘은 25도, 그리고 네 번째 아이콘은 175도, 이렇게 설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림을 선택을 하고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25도로 작업이 됩니다. 자, 네 번째를 클릭을 하면은 175도로 작업이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의 이름을 보시면은 서무저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5도, 여기는 서무저 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얘는 이름이 쿼드란트라고 되어 있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첫 번째에 있던 거 리비얼 쿼드란트,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클릭.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 바꿔주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섯 가지 아이콘은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모델링이 좀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양은 지금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제가 회전 램프를 만들어 볼 텐데 업라이트 익스트루드 기능은 사실 팔로미와 거의 기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먼저 팔로미로 작업을 해보죠.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미, 단면. 자, 작업이 끝이 났죠. 근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팔로미 기능으로 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업라이트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해보죠.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는 일단 대상을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다 하시고 클릭. 자, 작업이 끝이 났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모양만 봤을 때는 자, 이쪽이 아주 정상적이고 이쪽은 좀 비정상적이죠. 자, 이번에는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루비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대상을 선택을 하고 익스텐션 메뉴에서 Follow me and keep.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얘도 정상적으로 잘 됐죠. 물론 면이 뒤집어져 있지만은 면은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자, 기능은 같지만은 사실 저는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보다 팔로미 앤드 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면이 뒤집어지는 거는 처음부터 뒤집어 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뒤집으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바로 처리가 됐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은 얘는 일단 그룹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하이드 시켜보면은 원본 경로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름이 팔로미 앤더 킵이었죠. 똑같이 팔로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킵이라는 게 또 따라 붙었죠. 킵은 보존한다는 뜻이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스케치업의 팔로미 툴은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경로의 회전각도나 높낮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사용하면 곤란하겠죠. 얘는 이름이 팔로미 앤더 킵이기 때문에 처음 단면을 경로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 단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전에 길이부터 확인을 해보죠. 500mm, 500mm. 가로 세로가 500mm로 똑같습니다. 자, 먼저 팔로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이 끝이 났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익스트루드로 작업을 하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프론트로 봤을 때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두 개 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이 좀 길고 끝이 좀 짧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길이가 이쪽은 500mm가 맞는데 여기는 500mm가 안 나오죠. 190mm 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팔로미로 작업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작업전으로 돌아왔고요. 자, 제가 아까 팔로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팔로미는 경로의 회전각도나 높낮이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것 때문에 경로의 시작점에서 봤을 때 단면은 반드시 90도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로의 시작점에서 봤을 때 각도가 90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경로의 시작점에서 이 단면을 바라본다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가 하면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이게 이제 경로의 시작점이 되겠죠. 경로의 시작점에서 이 단면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팔로미로 돌렸을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90도로 돌려놓고 작업을 해보죠. 자,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제가 90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딱 90도입니다. 자, 경로를 잡고 팔로미로 돌리면은 이번에는 잘 나왔죠. 이게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 500 정확하죠. 자, 그리고 프론트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얘는 단면의 시작점을 경로에서 90도로 지가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제가 익스트루드로 다시 작업을 해보죠. 자, 작업이 끝이 났는데 팔로미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이 모양이 엉터리가 됐죠. 자, 이번에는 90도로 세워놓은 걸 작업해보죠. 자, 모양이 더 이상하게 바뀌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상,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팔로미 앤더 킵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제가 무브 툴로 다시 한번 옮겨보죠. 쭉 따라가면은 얘는 계속 수직으로 서가 있죠. 지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이 아크의 각도대로 우리가 만든다면은 이쪽 내려오면서는 이런 각도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계속 서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되죠, 이렇게. 자, 이쪽으로 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램프를 만들 때는 왜 이런 현상이 안 생기고 바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무브 툴로 가져가 보죠. 자, 이렇게 따라 도는데 이쯤 와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제가 예전에 세이퍼밴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3D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들은 그 플러그인이 최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추구의 기준과 방향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방향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세이퍼밴드는 탑에서 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제대로 동작을 했죠. 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탑으로 봤을 때 원형으로 보이죠. 그래서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는 있는데 프론트로 봤을 때는 그냥 지그재그죠. 그래서 어떤 각도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탑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자, 얘를 탑으로 봤을 때도 아크로 보이게 각도를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90도로 돌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잘 됐죠. 자, 백으로 봤을 때 전체가 다 500mm가 나오겠죠. 어디서 재도 500mm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9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작업이 잘 됐죠. 자, 이 모양은 우리가 팔로미로 돌렸을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자, 본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프론트에서 작업했을 때는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탑으로 보고 작업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기능도 우리가 탑으로 볼 때 제대로 동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익스트루드에 대한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파인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따로 하나 그렸습니다. 일단 이름이 페이스 파인더죠. 얘는 면이 없는 부분에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면에 대해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는 역할은 우리 그 S4U 메이크 페이스나 아니면 KBS 페이스 툴에 있는 크리에이트 페이스, 자, 그런 것과 기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면이 없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면을 만들어 주죠. 자, 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제가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선택을 하고 작업하면은 잘 되죠. 자, 그런데 메이크 페이스나 KBS 페이스 툴은 그룹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려면은 반드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그룹이죠. 선택을 하고 KBS 페이스 툴 클릭하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죠. 하지만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작업하면 되겠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면 뒤집어진 거는 뭐 뒤집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페이스 파인더는 면이 없는 부분에 면을 만들어 준다. 단 평면에 대해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능은 여기 있는 옵셋 기능입니다. 옵셋 엣지라고 되어 있죠. 자, 옵셋 기능은 우리 기본 툴에도 있지만은 기본 툴에 있는 옵셋은 원이든 뭐 아크든
아니면 사각형이든 다각형이든 다 옵셋이 가능하죠. 하지만 엣지 하나만 옵셋을 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얘는 엣지 하나만 가지고도 옵셋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클릭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엣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가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선이 생기죠. 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치수를 미리 입력해 놓고 그 치수대로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선택을 하시고 제가 V12 창에 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5mm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생겼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작업을 하면서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클릭을 하고 제가 10mm만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얘도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엣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 세로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 기능을 실행하더라도 자, 한 개밖에 안 나오죠. 클릭하고 역시 이 부분도 똑같이 작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우리 무브 툴에 있는 카피 기능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전체를 선택을 하고 카피 기능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더 훨씬 더 간단하겠죠. 자,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 라인,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림을 다시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익스트루드 라인이라는 게 우리 푸시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은 푸시풀은 일단 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면을 뽑아내는 건데 익스트루드 라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인만 가지고도 면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작업을 하려면 일단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클릭. 자, 그리고 끝점을 잡고 우리가 뽑아낼 방향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지금 위로 뽑아내려면 Z축 방향으로 뽑아내야 되겠죠. 얘는 키보드로 축 고정이 안 되니까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볼루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위로 만들어졌죠. 물론 Y축 방향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자, 선택해서 Y축은 그린이죠. 자, 그린 방향으로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Y축 방향으로도 뽑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시면 원이 2개가 있는데 이 원은 안에 면이 있고요. 여기는 면이 없습니다. 자, 얘는 면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엣지만 잡고 뽑아 올리기 때문에 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이 부분도 작업을 해보죠. 자, 블루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오죠. 물론 아래쪽에 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는 사각형이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치수를 입력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제가 새로 만들어 보죠. 자, 주의하실 거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대로 만들어지겠죠. 클릭하기 전에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3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냈다면은 조인트 푸시풀을 이용해서 두께를 줄 수도 있겠죠. 그 작업도 한번 해볼까요? 자, 조인트 푸시풀 불러내야죠. 그리고 얘는 그룹이니까 그룹을 풀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한 50mm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께를 가진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원통도 마찬가지죠. 선택하시고 여기는 한 30mm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여담인데 최근에 프로듀6 컬렉션에서 나온 루비들이 거의 다가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걸로 다 바뀌었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뭐 개발자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저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업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8개인가 해서 $4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얘는 닫아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익스트루드 어롱 패스. 자, 얘도 그림을 새로 그려놓고 나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없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익스트루드 어롱 패스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